오늘은 좀 어깨에 주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람은요, 사실 신체 구조가 다 다르진 않지만 체형이나 체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짧은 사람, 그리고 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배가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신체 내부 구조는 다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뼈 마디마디는 다 똑같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스윙이 바뀌고 어디에 놓고 힘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스윙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 이 어깨예요. 이 어깨를 위치를 잘 잡아놓고 그 회전의 힘을 잘 쓴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힘과 그리고 불필요한 행동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어깨가 어떤 식으로 위치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지만 불필요한 행동들을 안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요. 하고 많은 부위 중에 왜 도대체 어깨를 얘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사실 골프 외에 다른 운동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헬스라든지 그리고 또 필라테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셨겠지만 그 운동들을 할 때요,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제가 헬스장에서 뭐 운동들 좋아하세요? 다들 어떠세요? 그럼요. 좋아하세요? 저는 싫어요. 많이 해봤죠. 아, 싫어하세요? 나는 골프만 딱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알통, 이두 박근을 이두를 운동을 한다. 야, 전문 이렇게. 용어 알통 나왔어요. 알통, 전문 이두. 용어. 이두를 운동을 한다. 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두를 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두에 힘이 들어가게끔 운동을 해야지만 맞아요. 이두가 커질 수 있겠죠. 네. 근데 대부분 이두의 힘을 쓴다곤 하지만 나름대로 쓴다곤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이렇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박신영 아나운서 필라테스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필라테스를 할 때도 뭐 복근, 코어 쪽의 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뭐 복근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복근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어깨로 이렇게 올라왔던 적 없으세요? 있어요. 그렇죠. 제 복근 힘이 좀 약해서 네. 온 힘을 다해서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자꾸 이 어깨가 패키지 같아. 뭐만 맞아요, 하려고 그러면 맞아요. 어깨가 따라와요. 따라가. 맞아요. 아유. 맞아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어요. 자, 물론 내가 쓰려고 하는 부위가 약해서 문제점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힘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장 내가 강한 곳이 써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상체 쪽에 가장 근육이 크고 가장 힘이 잘 써지는 데가 어디냐면요. 바로 허벅지 아닌가요? 상체 쪽에서요. 그럼 상체. 어깨죠. 상승모근이라는 거예요. 오. 이건 처음 그 하셨을 거예요. 승모근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싫어하죠. 네. 맞아요. 막 승모근 보톡스 맞고 그렇잖아요. 네, 제가 그걸 얘기해도 되나요? 뭐 그런 어쨌든 그거 싫다고. 네, 보톡스도 맞아요. 맞고 여자들 막 굉장히 그런 분들이 싫어하죠.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근데 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상승모근이 움직인다는 건 네. 어깨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어깨는요. 상승모근이 올라가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깨만 올리는 거는 아니고 네. 상승모근의 힘이 들어갔을 때 어깨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상승모근의 힘으로 어깨가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모근의 힘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힘들이 써지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골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골프에서도 우리가 어드레스를 딱 서고 나름대로 회전도 해야 되고 또 클럽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클럽을 들어 올리거나 회전을 할 때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힘을 주면서 어깨가 이렇게 들리거나 어깨가 또는 돌거나 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힘들과 불필요한 행동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깨에 주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어깨만 잘 놔두고 그 상태에서 어깨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만 하더라도 불필요한 행동들, 불필요한 힘들을 다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시작이 잘 되어 있어야지만 그 부분이 올라가지 않고 또는 돌면서 힘을 잘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골프에서는 준비 자세죠. 바로 어드레스예요. 어드레스에서부터 그 어깨들이 잘 놓여져 있어야지만 스윙을 불필요한 힘들이 써지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드레스부터 테이크백까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구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어드레스예요. 일단 불필요한 동작과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분들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양쪽 어깨가 올라와 있는 분들, 왼쪽 어깨가 올라와 있는 분들 또는 흔치는 않지만 오른쪽 어깨가 올라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어드레스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 목에 어깨가 딱 힘이 들어간 게 그렇죠. 느껴지네요. 양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로. 목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목이 사라질 정도로 올렸어요. 그 상태에서 공을 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도 잘 치시는데요? 그렇죠. 네, 저는 아무래도 공을 칠 줄 아다 보니까 이제 그 공을 맞출 줄 아는데 이런 동작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는 그 전에 또 예를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졌네요. 그렇죠. 기울어져 있고 왼쪽 어깨가 어떻게 돼 있죠?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분들. 그리고 또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지만 이렇게 돼 있는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요? 반대로요. 오. 흔치 않아요. 이거는 흔치 않지만 그렇죠, 이렇게 있는 흔치 분들은 않죠. 않아요. 이런 근데 느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자세로 쳐도 이현 프로가 치면 잘 쳐요. 볼이 다 똑바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문제가 어떻게 하나도 안 된 되는 거죠 거야. 이거? 저기요. 이거 문제가 아닌 것 이 같은데요. 미스 샷을 하나 쳐줘야 되는데. 저기요 두 분들은 지금 제 어깨에 집중을 해주세요. 네? 이거 말고 어깨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지금 자랑하려고 그러신 아니에요, 거죠?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어떤 여러분. 자세로도 잘 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어깨에 집중을 해주세요. 네. 자, 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쪽 어깨 또는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은 지금처럼 물론 저는 운이 좋게 공이 똑바로 갔어요. 근데 공이 똑바로 가기보다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있는 분들 일단 특징이 뭐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일단 몰라요. 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일단은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힘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딱 서면 어깨가 올라가 있고 팔이 쫙 뻗어져 있고 그립을 강하게 딱 잡고 있으니까 뭔가 공을 세게 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고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힘을 꽉 쥐고 있으신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벌써 몸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몸을 쓰지 않고 그냥 양팔로 들었다 그냥 빵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윙이 된다면 일단 또 잘 쳤어요. 일단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짧은 클럽들 중간 정도 미드라이언 정도까지는 팔로 스윙을 하니까 가능해요. 거리도 멀리 나가요. 이렇게 해서 꽉 쥐고 그냥 공을 빵 이렇게 쥐어 박는 식으로 그냥 빵 쳐버리니까 거리도 멀리 나가요. 그럼 피칭이 120m가 나갔다, 130m가 나갔다, 7번 아이언이 160m도 나가네. 이런 분들이 근데 롱아이언, 5번 아이언은 160도 안 나가시는 분들, 또 드라이버를 쳤는데 200m도 안 나가시는 분들, 또는 많이 나가도 많이 방향성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어쨌든 우리는요, 몸이랑 클럽이 헤드가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내 몸은 쓰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로만 치기 때문에 강하게 내려치는 힘, 그리고 공을 치면서 탁 잡아내는 이런 끊기는 스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점들은 어깨를 그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몸의 회전량이 없어서 상체와 하체가 쫙 회전이 돼서 몸의 그런 이제 꼬임, 그런 코일링들이 많아갖고 다시 풀어지는 힘으로 인해서 클럽 헤드가 쫙 나가고 이런 스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스윙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부터 그런 식으로 양쪽 어깨가 올라와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드레스가 섰을 때, 그러니까 편안하게 섰을 때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없어요. 이렇게 쭉
처져 있겠죠. 네. 이 처진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체중을 앞쪽으로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드레스 때 원래 체중을 앞쪽으로 둬야 되는데 체중을 뒤로 두는 분들은 이 어깨가 절대로 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서게 되면 엉덩이를 빼거나 뭐 이렇게 등판을 체중이 뒤에 있게 되면 상체가 이렇게 서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 있게 되니까 어깨도 많이 이렇게 들려 있게 되고요. 들려 있는 상태에서 팔도 쭉 펴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손목까지도 이렇게 위로 뻗어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요 클럽 헤드를 들어 올리는 힘이 없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는 힘을 쓰기 때문에 어깨가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힘들이 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체중이 뒤에 있어서 내가 클럽 자체를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어깨가 축 처져 있다라는 느낌, 팔이 축 늘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무릎을 굽혀지고 척추를 기울여서 발 등 쪽이 눌린다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가 돼야지만 이 양쪽 어깨가 그리고 또는 팔이 이렇게 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약간 원숭이들이 걸을 때처럼요. 그렇죠. 뭐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단 그런 식으로 정말 힘이 빠져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 힘을 딱 줘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두고 늘어진 상태가 어드레스를 잡는 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거는 팔꿈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팔꿈치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 양쪽 팔꿈치가 내 몸을 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안쪽으로요. 그렇죠. 손바닥이 네. 위로 오게. 그렇죠. 그러면 안쪽으로 모아주게 되면 양쪽 어깨가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약간 공손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공손한 약간 느낌. 굉장히 네, 뭐 맞네요. 뭔가를 그럴 수 굉장히 있죠. 소중한 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받쳐 올린다라는 느낌. 네. 네, 그 느낌 맞아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앞으로 처지게 체중을 놓고 그 다음에 양쪽 팔꿈치를 내 몸 쪽으로 보게 되면은요, 양쪽 어깨가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겨드랑이가 어떻게 되냐, 싹 내 몸 쪽으로 더 붙게 돼 있어요. 겨드랑이가 안쪽으로 타이트해진 느낌이 나실 거예요. 나시나요? 완전 나요. 그렇죠. 완전 굳이 나셔야 돼요. 어깨에 힘을 안 줘도 이렇게 살짝 팔꿈치가 안쪽으로 말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돌아 들어가네요. 그렇죠. 모아주는 느낌이 네. 자연스럽게 나요. 그래서 타이트한 쪽이 힘을 줘야 되는 쪽이 바로 이 뒤쪽, 안쪽, 겨드랑이 쪽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 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잡고 체중을 앞쪽에 놓고 양쪽 겨드랑이를 안쪽으로 팔꿈치를 내 몸 방향으로 보게끔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일이 여기서 그립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강하게 잡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세 번째가 여기서 그립을 잡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냐?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이요.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프로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아마추어 분들은 지금처럼 힘이 빠진 상태에서 세팅이 되게 하려면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다 잡아놓고 그립을 왜 먼저 잡지 못하게 하냐면 그립을 만약에 먼저 잡잖아요. 그립을 이렇게 잡고 어드레스를 서게 되면 내가 뭐 팔꿈치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이렇게 내 위치에 놓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물론 잘 잡은 상태가 되면은 상관이 없지만 잘못 잡았을 때는 그 위치에 갖다 놓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막 그립이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뭐 어찌 됐든 간에 잘 잡은 상태는 괜찮지만 잘못 잡은 상태에서 내가 팔꿈치를 막 이렇게 하고 뭐 이 상체를 숙이고 이런 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놓고 팔꿈치를 내 몸 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원래 잡던 그립을 잡으셔야지만 어드레스를 딱 서서 양쪽 어깨가 처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체 쪽에 힘이 들어오면서 겨드랑이가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상체와 하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자세를 딱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었을 때 벌써 양쪽 어깨가 이렇게 뒤쪽으로 내려가서 처져서 딱 준비가 돼야지만 그대로 이렇게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순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순서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중 앞으로, 그 다음에 팔꿈치 몸으로 향하게 하고요. 세 번째는 그립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은 어드레스가 돼야지만 내가 세팅을 잘 해놓고, 즉 어드레스 때 어깨를 잘 힘을 빼놓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올라가지 않게, 불필요한 행동들과 힘이 나오지 않게 준비 자세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어드레스 시에 체중을 좀 앞에 두고 스윙을 하니까 피니시 때 자세가 앞으로 무너진다고 그래서 앞으로 체중을 두고 하는 게 올바른 건지 물어보셨어요. 그런 분들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놓으려고 해서 그래요. 이게 아니라 앞쪽에 있고요.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요, 앞쪽에 있던 게 백스윙에 들어서 뒤쪽으로 가고요. 네. 다시 다운스윙 때 앞쪽으로 와서 회전이 계속되면 뒤로 가요. 근데 앞쪽으로 놓고 여기서 공을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앞쪽에 있지만 백스윙에서는 뒤쪽으로 가고 다시 다운스윙 때는 앞으로 와서 피니시 때는 왼발 뒤꿈치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아마 회전력이 좀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턴을 해주시면 훨씬 더 체중이 뒤쪽으로 가서 안정적인 피니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할 때는 일단 체중을 앞에 두는 게 맞다. 맞습니다. 네. 네, 절대적이에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테이크백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그대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때부터 몸의 회전도 회전이지만 클럽도 들어야 되고 막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안 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드레스를 딱 해놓고 시작을 할 때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회전을 하면 우리가 어깨를 돌려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테이크백 시작할 때부터요. 이렇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어깨가 이미 뭔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 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틀어지게 되면서 클럽 페이스도 보통 이제 열리게 돼 있어요. 물론 손목을 쓰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이렇게 페이스가 열리고 어깨가 벌써 올라오게 된다라는 건 그에 따른 보상 동작들이나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그런 그 보상 동작에 따른 힘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벌써 시작이 틀린 거겠죠. 그렇게 되셔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클럽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시면서 왼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왼팔 이제 코킹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운스윙 때까지 또는 피니시 때까지 모든 스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백 또한 어드레스에 했었던 그 자리 그대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여러분들이 몸이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채를 두 개를 갖고 올게요. 채를 두 개를 네. 갖고 채를 가지러 가시는 동안 또 질문 하나를 알려드리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몸통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턱 밑으로 온대요. 네? 지금 방금 보여주신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잘못된 건가요? 하고 물어보셨으니까 그에 대한 해답을 이번에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이게 내 몸의 방향이에요. 이게 흉추에 놓고요. 그 다음엔 이게 어깨 라인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해서 이렇게 어깨 라인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게 어깨 라인과 클럽 헤드, 내 몸의 라인이 십자가로 있으면은요. 시작을 할 때요. 이 십자가가 그대로 돌아야 돼요. 이렇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요. 그죠? 근데 뭐 아까 어깨가 움직였다. 어깨는 그대로 있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까 어깨가 움직였다면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들린다는 건 어쨌든 이게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겠죠. 어쨌든 움직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들었을 때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왔는데 그 위치가 지금 저처럼요. 어드레스와의
그 느낌이 그대로 턱 밑으로 들어왔다.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턱 밑으로 들어오되 턱과는 거리가 있게끔 들어와야 그렇죠. 되네요. 맞아요. 그게 이렇게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드레스 그대로 들어오면 잘하신 거, 어드레스 그대로 안 들어오면 어드레스대로 안 들어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손을 많이 쓴다든지 어깨를 많이 돌린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많이 빨리 움직이실 거예요. 이게 같이 십자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일단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아 이게 통째로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일단 아실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를 딱 들고 테이크백을 시작을 할 텐데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레슨 때 저의 느낌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테이크백을 할 때 제가 사용하는 건 주로 왼쪽 광배근 쪽을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해서 광배근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대로 턴을 한다라는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이요? 네,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인가요? 비밀이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신체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등 날개의 견갑골 있죠. 네. 이 견갑골이요. 이 팔하고 어깨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견갑골이 내려가 있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있는 딱 느낌? 서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동작이 다 되고요. 그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테이크백이 된다면 몸통 회전이 굉장히 잘 돼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요. 견갑골이 어떤 식으로 내려가는지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 견갑골이 뒤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화면상으로 저건 어깨가 봤을 때. 빠질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렇게까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견갑골에 대한 느낌을 확 와닿게 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처럼 이 견갑골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양쪽을 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오른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을 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박신영 아나운서 한번 나와 볼게요. 네, 네. 나와서 그 느낌을 견갑골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등을 보여드려야 네, 되는 등을 거죠?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네. 서서 해서요. 네. 자, 여기가 견갑골 쪽이잖아요. 네. 이 등 쪽이 견갑골 쪽인데. 이렇게 하면 견갑골을 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조인 거죠. 네. 근데 견갑골을 약간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셨듯이 이 어깨가 어떻게 되죠? 귀 쪽으로 붙었어요. 올라가요. 맞죠? 근데 다시 견갑골을 내린다, 이쪽 안쪽으로 내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그럼 어깨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네. 견갑골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더니 어깨만 내려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팔꿈치도 팔도 내려오죠. 안으로 돌면서 허리 내려오게 옆구리에 딱 붙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랑 이 팔과 어깨는 붙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이 팔과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요? 네, 아니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로봇 같은데요? 자, 그 상태 아니요 그렇게 내린 이렇게, 상태에서 네, 이렇게 내려서 모아볼게요. 손을. 모아서 그렇죠. 그리고 어드레스를 해볼게요. 자, 다리를 벌려서 네. 그렇게 해서 어드레스를 하고요. 네. 아니요 힘 빼보세요. 힘 빼고 네. 그냥 원래 어드레스 해볼게요. 네. 그렇죠. 어드레스 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약간 내려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린 상태에서 스타트 때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가볼게요. 그렇죠. 그거예요. 오. 네,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을 견갑골을 생각하면서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몸통이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백스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제 감으로는 네. 오른쪽 어깨가 더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네. 견갑골을 신경을 썼더니 이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통째로. 네, 통째로. 그렇죠. 몸통이 몸통이. 저절로 움직이는 맞아요. 느낌?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또 박신희 아나운서가 잘하시니까 그 느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견갑골이 내려가면서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안으로 붙고 그리고 이 자세에서 어드레스를 했더니 몸통이 저절로
위쪽으로 맞아요. 이게 각도가 이렇게 위로 보게 네. 자연스럽게 도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맞습니다. 저는 살짝 이렇게 도는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견갑골을 신경을 썼더니 이게 몸통이 아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위를 향하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오. 이제 쭉 들어가는 거죠. 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 그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됐다면 네. 사실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또 한 수 배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요. 이 위치, 이 포지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간 지금 박신영 아나운서도 보니까 견갑골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가슴을 피고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태에서 처진 상태에서 약간 안쪽으로 견갑골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느낌만 가지시면 돼요. 아까 사실 사진처럼 계속 뭐 이렇게 팔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내려가진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여기서 견갑골이 약간 이렇게 내려준다라는 느낌만 가지면 얘기한 대로 팔꿈치가 안쪽으로 모아지고 내 몸하고 더 밀착이 된 상태에서 어드레스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견갑골, 즉 제가 왜 강백을 얘기했냐면 이쪽 아랫부분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게 되면 안쪽으로 강백은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박신영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좀 더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로 이런 느낌이 나거나 이런 느낌이 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그대로 돌아 들어오는 이런 테이크백을 만드셔야 상하체의 분리도 이루어지고 오른쪽으로 체중 이동도 되고 테이크백을 했을 때 항상 일관성 있게 클럽 헤드를 저 위치에 놓을 수가 있어요. 단 이 위치에 있을 땐 손목이 써지면 안 돼요. 여기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손목이 써지지 않고 광배근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대로 테이크백을 하게 되면 이 포지션은 항상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언은 뭐 짧은 거는 여기서 요만큼 가서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길이가 긴 거는 조금 더 이렇게 가서 요만큼 만들 수 있겠죠. 이 타이밍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내 몸의 움직임은 항상 광배근이 아닌 견갑골이 좀 더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느낌으로 테이크백을 해주시면 항상 이렇게 일관된 테이크백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지금처럼 이 견갑골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선 일단 어드레스 때 아까 그 세팅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체중이 앞으로, 그 다음에 그 팔꿈치를 아래로 향하게. 그 팔꿈치를 내 몸으로 향하게 하는 이유가 방금 설명드린 이 광배근을 아래쪽으로 더 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 견갑골이 더 내려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그냥 팔꿈치만 안쪽으로 내 몸 쪽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더 잘 써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그립을 잡고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할 때 견갑골이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조금 더 들어온다, 어깨가 더 들어온다라는 느낌을 갖고 손목이 써지지 않으면 테이크백을 항상 이렇게 일관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공을 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다음은 백스윙이나 뭐 임팩트 팔로우까지는 제가 내일 또 알려드릴 건데요. 어쨌든 오늘 배운 거에 대한 이 세팅을 잘 해보세요.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내려놓고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놓고 여기서 그대로 된다라는 걸 꼭 알고 연습을 하셔야 내일 또 잘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레슨을 이해를 하셔서 이 견갑골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고 내일 또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